안녕하세요.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너무 신뢰되는 질문을 했나요? 아마 졸업한 지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을 앞두고 막 설렘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도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가 최고라는 말을 정답처럼 믿고 살아왔는데요. 뭔가 친구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고, 그런 오래된 관계를 갖고 있는 나 역시도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나를 가장 깊은 열등감에 빠뜨리고 내 성장을 은근히 방해하는 존재 역시도 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도 성격은 다 달랐지만 그래도 꽤 다들 유연한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계속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틀 안에서 점점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더 이상 주변에서 나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이제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점차 굳어버려서 성향적인 특징들이 더 단단해져 버리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대화는 사라지고 자기 말만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려는 그런 친구들 종종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오래된 관계가 왜 더 이상 우정이 아닐 수 있는지, 왜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친구를 만나도 궁금한 게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대화의 소재는 이미 고갈된 지 오래고 그저 계속 과거 추억만 되풀이하거나 각자의 일상만 나열하거나 뭔가 자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을 만큼 굳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향이 이제 확고해진 성인들의 만남에서 대화는 종종 이렇게 흘러가요. 누가 더 잘 사냐? 내가 어떤 차를 가지고 왔냐? 내가 어떤 가방을 가지고 왔냐? 이런 내가 어떤 지갑을 들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탐색전이 돼버리고 맙니다. 친구가 나의 새로운 도전이나 나의 삶의 방향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예전처럼 실수하고 빈틈을 보이길 바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주변의 지적 없이 굳어버린 성격은요, 타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요, 여전히 오래전에 그 아이여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장해서 괜찮은 모습이라도 보이면은요, 그들은 여러분이 성장한 게 아니라 유난을 떤다거나 변했다면서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은 이렇게 인생의 속도에서 오는 열등감이기도 합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학업과 커리어를 위해서 달려왔던 친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의 속도는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하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친다는 거죠. 특히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친구가 가졌을 때 우리는 사실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힘듭니다. 이 심리 안에는요, 친구가 내가 기대하는 어릴 적 철없는 나보다 못난 그 모습으로, 전형적인 모습으로만 머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전업주부로 사는 친구가 있다면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그 살림에 이제 찌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지만 아직 미혼인 것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나는 결혼해서 애라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한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여전히 이게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정이 아니라 상대적 안도감을 확인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친구의 불행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친구가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내 가난이나 결핍을 증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우리에게는요, 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할 권리가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의라는 이름으로 또 너무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관계가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착한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요, 즉각적인 반응의 의무를 버려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친구한테 만약에 카톡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분 안에 빠르게 답장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페이스에 휘둘리지 말고 1시간 뒤 혹은 하루 뒤에 답장해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시간을 먼저 챙기고 남는 시간에 답장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SNS에 숨기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친구의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감정이 소모된다고 느낀다면은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어서 설정을 한번 바꿔보세요. 언팔이나 차단이 부담스럽다면은 요즘에는 그 게시물 숨기기라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그만큼 무게가 빠지게 됩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요, 타인의 일상을 감시하는데 낭비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는 침묵이라는 선택지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억지로 대화 소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할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말을 쥐어 짜는 노동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인간 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은 인정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포가 매일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도 나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공통점만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몸에 맞지 않는 아동복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성장했는데 상대방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다면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겠죠. 멀어지는 친구를 보면서 미안해하거나 자책하진 마세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낡은 관계를 덜어낸 그 빈 공간에만 비로소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인연과 배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는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오래된 그런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 관계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숨 쉴 틈을 만들라는 뜻이죠. 오늘은 습관적으로 들어갔던 그 친구의 SNS를 조용히 숨기기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바로 답장하던 손가락을 멈추고 휴대폰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랄게요. 그 작은 틈에서부터 여러분의 평온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미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인연의 짐을 덜어내고 오직 여러분 자신으로 가볍게 살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더 진실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